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점점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낮에도 선선하더니 이제 저녁 되면 외투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날씨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올해 라니냐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니냐가 강한 해에는 농작물 작황이 상당히 타격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곡물이나 식품 관련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라니냐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 내용 자체로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게 사실 이전에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제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뭐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때 이제 좀 이슈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급등락을 반복했었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와서 올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덥다 생각했었던 것도 결과가 나와주고 판단을 했었던 내용이고, 올해 여름이 더웠었다 보니까 또 겨울은 또 엄청 춥겠구나. 항상 그 패턴이나 원래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나와졌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섞이면서 기후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은 곡물에 일단은 뭐 지금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일단은 옥수수 선물 차트를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이 지금 일단 좀 드라마틱하게 됐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선물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지금 현재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이전에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나 내용 자체를 겪었을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가격 상승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와서 조정이 살짝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가 단기적인 반등 자체를 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라니나 현상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기후 같은 경우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단 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자리값을 한번 좀 노리면서 대응 자리값을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좀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데이터에 좀 근거를 해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가격에 대한 결정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무조건 기후 변화에 따른 뭐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다 담기지는 않아요. 그 부분 자체가 또 일부고, 사실상 이제 뭐 거래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조정이 되는 거고, 수요 공급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자, 일단 현재 기준으로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둘 때 일부 지금 자리값은 충분히 매집과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값인데, 조금 더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자리값은 지금 이 382 자리값. 여기 구간대까지 한번 좀 더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더 승부를 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옥수수 선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ETF를 좀 찾아보셔도 충분히 투자나 내용 자체 쉽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뭐 ETF, ETN 쪽으로 이제 투자처를 좀 옮겨 보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 같은 경우, 대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낙폭이나 지금 일단은 매도세 자체가 지금 일단 또 다시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었던 자리값 기준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셨을 때 오히려 지금 일단 옥수수보다는 사실상 이 지금 소이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리값 기준으로 얘는 지금 현재 바닥 구간 터치가 거의 다 와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낙폭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들 사실상 조금 더 버텨보면서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옥수수보다는 좀 소이빈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로 이번 겨울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일단 한번 좀 한 주 증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이제 슬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테슬라 이슈가 좀 있었죠. 그 결과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받아주면서 변동성을 가져가는데 이번 한 주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의 매도세 낙폭 그리고 나서 또 크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넘어가는데 사이 구간대에 지금 일단은 그냥 묻지마 버티기 상승 자체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는 힘들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장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 전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막 미친 듯이 오른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상승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버리면 나 무서워. 그리고 만족해 하면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를 다 온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웨이 상승도 굉장히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누가 될지도 또 모르는데 원웨이 하락으로 계속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누구 때문인가? 사실 대선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타격이나 충격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 두 가지 구간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을 한동안 계속 지금 좀 약하게 이전 우리가 블랙먼데이를 거치고 나서의 변동성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뭐 하루아침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만 바라봤었을 때 추세는 1000포, 2000포 이상까지 빠지면서 사실상 나스닥 지수 대비 기준으로 10%, 20%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지금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1, 2% 수준 자체로 굉장히 좀 낮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남은 대선 일정까지는 현재 구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단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 조금 더 실어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곡물이나 식품 관련 투자 전략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옥수수보다는 소이빈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친환경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기업 실적 시즌이라서 꼭 테슬라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최근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크게 밀리면서 시장 영향력은 과거와 같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와는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실적,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일단 푹 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됐었을 때 처음에는 혁신이다, 지금 그리고 괜찮다, 뭐 지금 일단은 뭐 기름값 이런 부분들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이고 너도 나도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반짝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이 전기차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보자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연기관을 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고 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이동을 했었을 때는 항상 충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장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시간 자체를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내연기관 휘발유나 경유차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주유소만 가서 그냥 뭐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거기서 뭐 잠깐 쓴다라고 하더라도 뭐 5분, 10분 내외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게 되려면 사실상 지금에서 한 단계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테슬라냐 기존 전통차냐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가 딱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좀 더 기준으로 최근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바라볼 수 있고 테슬라에 대한 고점 자체를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최근 테슬라 추세 자체가 상승폭 내용 자체도 고점 제가 맞췄었던 $260
구간대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일 것이고 낙폭 자체를 예상을 했었던 것도 최대 지금 210 정도 구간대인데 딱 이 구간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 전에 제가 저녁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때 이제 1시간 제가 항상 브리핑을 가져가는데 테슬라 실적 전인 그때 이제 저녁 시간대에 제가 1시간 동안 테슬라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좀 별개로 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적마저도 사실 좋게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보여줬고요. 자동차 매출 200억 달러 그리고 ESS 매출 자체가 23.7억 달러로 여기서 이제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억 달러고 역시나 이 부분 자체가 마진율이 10.8%나 지금 일단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EPS 0.62달러고요. 특히나 이제 사이버트럭 첫 이익 마진 달성을 가져왔고 차량의 인도량은 지금 46만 2,890대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자체는 뭐냐면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지금 주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자체는 지금 기록적인 인도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할 것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값싼 전기차라든지 고급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면서 일단 좀 넘어갔었던 테슬라고 인기 자체가 좀 많이 식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테슬라 자체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비중 큰 애가 얘는 상승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머지는 아예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일단 좀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슬라가 일단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메가팩이랑 파워 제품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 급증을 했는데 이게 ESS 이제 배터리 저장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메가팩이나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일단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셀이라는 내용 자체 우리가 아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실상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기술을 활용을 해서 ESS 사업까지도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 산업으로 좀 바라봤었을 땐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전기차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계속 딸려요. 근데 친환경 발전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태양광이 안 되겠죠. 뭐 비바람이 많이 불다던가 어떠한 특정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태양광이나 이렇게 이제 친환경 일단 발전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인 요소라든지 이제 날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후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는 또 다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저장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자체를 커버하는 게 ESS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지금 현재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FSD 더 널리 적용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지금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AI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FSD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AI가 더 똑똑해지는데 완전한 자율주행 자체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사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사실상 기계가 AI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고가 아예 제로다. 이것까지 판명이 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FSD에 대한 발전, 결국에는 테슬라는 우리 전기차 파는 기업 아니야. 지금 ESS라든지 FSD 이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파는 기업으로 바꿀 거야. 소프트웨어나 지금 일단 다른 쪽의 산업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머스크는 천재다. 시대가 변화하는 내용 자체에서 발빠르게 맞추면서 가장 지금 가져가야 되는 섹터 내용 자체를 미리 선점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는 CEO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일단은
연대기라든지 뭐 예전에 페이팔을 만들면서 이미 20대에 억만장자가 됐었던 썰이라든지 거기에 왜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테슬라와 뭐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괴짜긴 해도 전 세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 어닝콜에서 일단 25년 질문이 있었는데 25년도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일은 예정일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25년 상반기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 자체는 3만 달러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나운서님 3만 달러면 괜찮죠. 어떻게 보면 차량 가격을 최근에 일단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산 차도 기본 뭐 옵션 조금만 넣으면 5, 6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이제 좀 프리미엄 모델로 넘어간다라면 진짜 1억 가까이도 드는 게 지금 현재 자동차 시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3만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면 한 4천만 원 선 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붙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전에 뭐 모델 모델 Y라든지 이런 지금 일단은 모델들보다 모델 3나 모델 Y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니즈를 좀 더 충족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비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5,000달러 전기차 출시계 비자율주행을 포함하면서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이런 전기차 출시 계획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비자율주행 저가형 전기차 모델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테슬라는 미래 자체를 FSD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 삼아서 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로보택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문제되는 게 뭐 테슬라 이슈에서는 단차 이슈도 있고요. 서비스 센터 대기 시간 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 해결 방안 이런 내용 자체 질문으로는 차량 문제는 지금 공장에서 미리 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격 수정으로 일단은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최근에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예상치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아나운서님 그거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로또를 뿌리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너무 트럼프 쪽으로 지금 일단은 성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자라든지 뭐 총기 소지의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인정한다라는 뭐 이런 서명서나 이렇게 올린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지금 대선 남은 시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매일같이 100만 달러를 뿌리고 있어요. 와. 그냥 추첨을 통해서 이게 로또보다 지금 더 확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만 하는 이 사람들한테 거기서 추첨을 해서 당첨됐어요? 너 100만 달러 14 하나로 와. 이거를 매일 준다고 했어요. 매일 자기 돈으로. 정말 주고 있나요? 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사실상 CEO 행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만약에 이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CEO 분들 기준으로 뭐 이재용 지금 일단은 삼성 회장 분이 갑자기 이런 거죠. 나 누구 특정 누구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를 해. 대통령 지지를 해. 나 여기다 돈 많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매일매일 14억씩 줄게.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엄청 먹겠죠. 그렇죠. 왜냐면 정치 편향적인 성격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치 편향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행보를 가져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뭐 ESS라든지 전기차 이 섹터가 뭐냐면 친환경이에요, 아나운서님. 친환경은 민주당 지금 해리스가 지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실상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섹터 자체의 전체적인 상승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리스를 지지를 안 해도 우리 기업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해리스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대 상황으로 친환경 섹터가 다 무너지고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가가 17% 이상 빠졌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 지지 가능성이나 지금 당선 가능성 이런 내용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쪽에서는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님 잘 봐주십시오.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말 옆에서 너무 지금 서포트를 잘하고 있는데 죽일 거냐 이거죠. 살릴 거잖아요. 옆에서.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둘 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의 주가를 크게 방어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일단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자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방어가 돼야 돼요. 주가가 만약에 이런 거죠. 테슬라가 $100 언더까지도 만약에 빠져요. 아나운서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투자나 내용 자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 자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버텨주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려면 지금 주가를 버텨야 되고 그 내용 자체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상 저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눌러줬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천하면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방송에서도 그 얘기는 좀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좀 놓쳤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네요. 테슬라는 일단 조금 보내주고요. 네. 만약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테슬라는 좀 장기 보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살려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전기차 메리트가 있게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과 별개로 테슬라 상승 가능성을 보고 계셨는데 테슬라가 실적까지 잘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테슬라의 미래는 FSD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 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똑같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우시는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매주 미국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 화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화이자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화이자는 1849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화이자는 세계 제약 시장을 주름잡는 회사이자 수백 개가 넘는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진통제부터 립밤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보통 화이자 하면 백신이 떠오르실 텐데 화이자는 백신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화이자에 대한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자는 1849년 찰스 화이자와 그의 사촌인 찰스 에르하르트가 창립했는데요. 본사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해 있고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은 $2,500를 찰스 화이자의 아버지에게 빌려 빨간 벽돌집에서 작게 회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에르하르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면 회사 이름은 화이자가 아닌 에르하르트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화이자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약은 구충제였습니다. 구충제를 팔아서 회충을 박멸한 화이자는 자본금을 만들어서 회사의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진통제와 방부제를 만들어서 더 큰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돈을 쓸어 담은 화이자는 또 한 번 타이밍을 잘 타서 떼돈을 벌게 되는데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청량음료에 구연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청량음료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연산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났는데요. 연구개발을 통해 설탕을 발효시키면 구연산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화이자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인공적인 구연산 생산 이후 전 세계 구연산 시장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감염으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병사들이 많았는데요. 연합군은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의약품은 부족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생제가 치료에 필수적인데 물량이 부족해서 고생하던 시기에 영국은 미국에 페니실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화이자는 설탕을 발효시켜서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했고 이후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후 1950년대에는 테라마이신이라는 페니실린을 대체할 항생제를 개발한 후에 항생제의 강자로도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후 화이자는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품들만 알아보자면 종합 비타민인 센투룸, 립밤인 챕스틱, 항우울제인 자낙스와 금형치료제인 챔픽스 등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서 화이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후 화이자의 최근 이슈와 주가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이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백신 맞았을 때 이제 화이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화이자, 네, 거의 모더나, 없죠.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2번의 백신을 좀 맞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백신을 맞았어도 일단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화이자 최근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수준으로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제품 외의 매출 자체가 지금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를 좀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를 가져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8%나 감소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화이자 실적 자체를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전반적인 지금 일단 종양 분야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26%나 지금 일단 증가를 좀 보여줬고요. 자, 시즌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매출 자체가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특정 림프종 치료제, 그리고 방광암, 요로상피암 치료제,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일단 매출 자체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쫙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 코비드 제품이 아닌 내용 자체에서의 성장성을 보신다라고 하면 심장 질환 71%, 그리고 이제 혈전 예방 8%, 그리고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44%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코로나 치료제 자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매출 자체가 지금 80%나 백신 자체는 87%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백신 자체가 이렇게 감소를 했었던 이유는 당연한 거죠. 다 맞았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이 없으니까 웬만해선 다 맞았고 네. 치료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아나운서님 뭐 지금 5차, 뭐 10차까지 맞으셨나요? 안 코로나? 맞죠. 안 맞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한 2번, 3번 정도 가져가셨던 분들이 더 이상은 좀 많이 약독화되었고 이제 사망 사례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코로나가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감기 항상 같은- 감기 정도. 네. 감기인데 조금 심한 감기, 우리 독감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치료제 자체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신 자체는 이러한 지금 추세가 나와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팬데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또 새로운 백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적으로 지금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이던스 자체는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지금 더 가이던스를 지금 상향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 EPS마저도 상향 조정을 가져간다라는 내용 자체가 시즌의 인수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닌 비코비드 지금 제품 매출 자체의 9%에서 11%의 성장 전망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좀 설명해 주셨던 내용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백신으로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얘네는 역사도 굉장히 좀 길고 다국적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나 내용 간단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원형 탈모 치료제까지도 지금 일단은 좀 허가가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효과 자체도 지금 일단 크게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좀 계속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미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하다가 일단 중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좀 중단을 했었던 게 이상에서 이미 이제 좀 가져갔었던 게 이제 구토, 이제 뭐 사실 메스꺼움 그리고 설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심해져서 3상까지 안 넘어가고 개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다시금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뭐 종양 분야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일단은 매출 자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화이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자 최근 일단은 주가 추세를 보시면 관심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한참 일단은 이슈가 됐었을 때는 화이자 사야지, 모더나 사야지, 뭐 사야지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을 좀 줄이면서 최근에 주가 낙폭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사실상 24달러 정도가 제가 생각했었던 저점 라인대인데 살짝 못 미치는 상황대에서 지금 일단 다시금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지금 이미 이 내용 자체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아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던 자리값을 그대로 잡아먹고 그 이상까지 지금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시즌에 대한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다른 물질들에 대한 내용 자체로 상승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일단 충분히 더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눌러주더라도 이미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화이자 자체에서 직격탄을 맞긴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은 조금 버틸 가능성은 있다지만 오히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상반되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받아줬어도 제가 일단은 화이자만큼의 낙폭을 추가적으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슈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계속 저점을 그리면서 낙폭을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52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18달러나 6달러, 7달러 수준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 자체는 좀 크다. 얘는 좀 매집 자체를 좀 더 보신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 생각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화이자 실적, 코로나 백신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치료제에 대한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었고요.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원형 탈모, 비만 치료제 등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팍스TV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관한 영상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 실적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 가장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이러한 국제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방산주들의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직 접근 가능성이 보이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이슈 중에 하나죠.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파병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맞다 틀리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최전방에 지금 일단은 뭐 가져가고 있고 지금 12,000명 파병, 지금 특수부대 1,500명 1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확전이나 내용 자체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로 풀면 이것저것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북한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어렵고 북한도 어렵다. 러시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밀어 넣다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북한까지 일단은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생각해 보셨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북한도 이거를 지금 응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병력 자체를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지금 빅딜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파병을 했었을 때 러시아한테 어떠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가져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양상에 대해서 일단 좀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워낙 지금 좀 장기적인 이슈로 일단 좀 잡아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 국내 방산주도 계속적으로 들썩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방산주 지금 개념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TX 같은 경우가 일단 좀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리가 로키드 마틴은 지난 교육 시간 때 했었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럼 이제 RTX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나와서 일단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201억 달러로 일단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6% 증가를 좀 보여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그리고 조정 EPS 같은 경우는 1.45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자체가 17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보여줬고, 조정 EPS 같은 경우는 6.84달러, 이 역시 시장 예상치 이 내용 자체는 시장 예상치 상회를 보여줬습니다. 자, 매출 자체가 지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이제 일단 대금 지연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의 이제 좀 안 좋은 이슈 자체는 있는데, 국제적인 분쟁이 계속적으로 지는 만큼 현재 계속적으로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RTX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RTX 우리가 로키드 마틴은 가져왔으니까 RTX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 지금 일단 실적 같은 경우가 이거는 지금 밑에 내용 자체가 좀 보여주면 좋은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언제부터 가져갔냐면요. 뭐 그냥 쭉이에요. 얘네는 지금 실적이 망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있어줬어도 지금 다시금 또 힘있게 올라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슈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 평화로 접어들지 않는 이상, 평화로 접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의 군사력 강화나 내용 자체 이슈를 담아두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TX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125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160달러대까지는 상승 여력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이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방산주와 미국 방산주 흐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과 RTX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팍스TV 히든 통신망 검색하셔도 같은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을 보면서 저도 해외 주식 차트를 열어보게 되는데요. 과거에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저조합니다. 나이키, 코카콜라, 맥도날드, 특히 맥도날드는 최근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또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차트에 관해서는 대가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다우에서 좀 묵직한 종목들 정말 큰 수익으로 일단 좀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알만한 종목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최근에 너무 안 좋고, 사실 100달러 무너졌을 때 제가 이전에도 이제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100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상 떨어지겠어요? 혹시 나이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 본다라고 하면 계속 파동 자체가 하락빔을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언제든지 낙폭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최근에 상승 추세 라인 때 지금 내용 자체도 지금 일단은 지지 부분 자체를 지금 깨면서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나이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트리거가 될 만한 지금 일단 콜라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콜라보가 좀 대중성을 지금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현대 살면서 정말 옷을 못 입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성 그리고 비싼 옷 뭐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나이키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브랜드인데 사실 너무 스포츠웨어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외 쪽으로 지금 일단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워낙 많은 데서 나이키에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다른 기업들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나이키가 다시 이전의 그런 지금 명성을 되찾으려면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뭐 나이키를 폭발적으로 사고 싶다. 뭐 브랜드 그냥 뭐 나이키 모양 로고 이제는 뭐 그런 게 메리트가 크게 없잖아요. 불과 10년, 20년 전과 해도 이제 비교를 해봐도 지금 차이가 이제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또 깨졌기 때문에 나이키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또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필요하고 기간값 자체를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들여다보시면 돼요. 6개월 뒤에 좀 내가 쇼핑을 했었을 때 나이키에서 지금 무조건 사야 돼 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보시면 자, 코카콜라는 불패죠. 어떻게 보면 저는 불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사실상 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제가 비만 치료제 예시를 좀 드렸었던 것처럼 마약 같은 존재다. 코카콜라도 지금 현재 몇 년 동안인가요? 뭐 100년 넘게 마약 같은 존재로 지금 일단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가격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일부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개념 자체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코카콜라 지금 현재 조금 더 눌러준다라고 하면 60 초반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한번 좀 매집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맥도날드가 최근에 사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망 사고가 나온 거는 최악이죠.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세게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얘네가 이 지금 음식 마진으로 사실 여기까지 성공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여태까지 샀던 부진한 이런 분들 땅값들이 옛날부터 사왔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왜냐면 메인 스트리트에 보통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네. 동네 뭐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마진이 높은 기업인데 최근 이슈가 사실상 좀 단발적일 가능성은 있다. 한 번 더 저점을 그리면서 낙폭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맥도날드 역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나이키는 현재 자리값에서 메리트가 크게 있진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카콜라는 현재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팍스TV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도 같은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까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는 거보다 자, 29 매도 체결 바로 반등인가요? 이제 2% 돌파인데 안 주니? 나스닥 고작 10호 뺐습니다. 2% 돌파하면서 계속 저점 그리려고 하는데 나스닥은 버텨버리네요. 자, 417, 416 또 반등으로 버티겠죠. 밴드 바닥입니다. 자, 본절 자리값 잡아 놓을게요. 자, 31 자리값, 자, 본절 댕 터치까지 나와줬었던 나스닥 지금 다시 버티고 있는데 자, MB 140달러 깨지면서 3% 4%대까지 보여주면 나스닥이 버틸 여력이 없죠. 이거는 그쵸? 죽어라. MB야 죽어라. 11자리값까지만 60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자리값 월청대기. 자, 72자리값 이전 저점이고요. 10호만 더 60 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 61 터치 좋습니다. 1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커팅.
자, 밴드 바닥 구간 311자리값 1청. 자, 311자리값 1청 말고 일단은 올청 가져가면서 자, 일단은 멘징 하시죠. 일단은 20% 멘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1자리값 올청 대기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청산 자리값은 아닌데 자, 일단은 멘징 하고 다시 볼게요. 자, 316까지 보여줬고요. 자, 314, 313. 자, 311자리값 터치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59 기준으로 자, 71자리값 커팅이고요. 자, 한 번에 눌러줬습니다. 자, 59 기준으로 자, 단기적으로 크게 낙폭 보여줬고요. 334까지 자,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자, 갑자기 눌러줘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359자리값 매도 체결. 한번 페이크 무빙을 크게 줬다. 여기서 매수가 원웨이로 다시 넘긴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지금이 진짜다라고 하면 계속 무너지는 자리값입니다. 어디까지? 200 초반대까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331을 깨고 눌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거지 매수세가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반등 나오는 장세예요. 좋습니다. 자, 331자리값 터치 가져가면서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매매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한 번에 이제 1,400불을 가져갔었던 매도 빔에서 일단 좀 가져갔었던 내용인데, 뭐 1,400불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한 70포인트 정도 일단 좀 가져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매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앞에 지금 일단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사실 어떤 장세였냐면요. 묻지마 매수로 좀 버티기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큰 하락도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닌데 조금만 누르려고 하면 지금 반등치고 누르려고 하면 반등치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매도에 굉장히 좀 인색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조건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너무 매도에 이렇게까지 인색하면서 자리값을 버틴다는 게 사실상 조금 물음표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선 끝나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거 폭락 시나리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상승분에 따른 지금 일단 가격 조정이라든지 변동성 자체를 지금 너무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좀 인색한 장세였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1,400불 수익을 좀 가져가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던 게 좀 가장 인상이 좀 남았었고요. 그 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선물 대행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대선 전에 사실 매일매일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단 템포를 줄이시고 횟수 자체를 좀 줄이시면서 대선 이후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변화하는 템포에서 대응을 이어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큰 수익을 내셨는데요. 그러면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 추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금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주 지금 일단 좀 얘기 드렸었던 전략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보면 76.94달러, 77달러 부근대까지는 단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적으로 좀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횡보 장세가 워낙 길었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조금 더 크게 살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야, 골드가 정말 아나운서님 요즘 계속 이슈가 나와주는 게 돌반지를 못 해준다. 이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만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도 탄력받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 자체가 더 크게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탄력받은 원자재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관점 그대로 지금 현재 흐름 자체로 지난주 내용 자체로 보셨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좀 바라봤었을 때,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현재 2390이에요. 이번 주가 정말 대단했었던 게 제가 야간 10시 30분 시작했었을 때 내내 같은 자리입니다. 앞에서 프리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던 하락을 보여주던 결국에는 지금 이 300 중반에서 400 사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스타트를 보여주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은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데 폭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가능성은 2만 초반에서부터 2만 700 사이 구간대에서 그냥 하고 싶은 변동성대로 간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크게 예측하진 않고 이 사이 구간대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구리가 최근에 낙폭이 조금 더 커요. 낙폭이 크고 얘 역시도 이 구간대 좀 비벼주는 장세가 좀 큰데, 자, 현재 구간대 다시금 가격대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4.3달러에서 4.6달러대까지 매수 가능성 조금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최근 추세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번 주와 다르지 않게 단발적으로 상승 가능성 보고 계시고요. 골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